선생님이 공간도형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평면 벡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는 무엇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평면 벡터라는 단원에 이제 벡터의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벡터라고 쓰고요. 자, 이 벡터는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것이 벡터예요. 자, 이 벡터와 비교되는 말은 스칼라라는 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들은 전부 다 스칼라예요. 야, 너 얼마 있어? 3,000원. 3,000원은 스칼라 값이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나한테 얼마 줄 거 있냐? 갚을 거 있냐?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 이러면 이제 서로 방향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크기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벡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것을 일단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바람이 남서풍이 뭐 초속 얼마로 불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벡터예요. 자, 남서풍이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바람이에요? 남서풍. 이게 상식이잖아요. 남서풍. 남서에서 불어와서. 남서쪽에서 불어와서 북동쪽으로 가는 바람을 남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방향이 존재해요. 엄연히. 그 남서풍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초속 5m의 속도로 가고 있구나. 뭐 초속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속을 많이 쓰니까 초속을 잘 모를 텐데, 일반적으로 초속 26m 정도 되면, 초속 26m 되면 시속 100km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초속이 26m다. 그러면 시속 100m 정도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교통사고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워낙 좀 위협 운전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블랙박스 굉장히 영상 많잖아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1초에 이렇게 요 선과 선 사이가 25m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25m? 25m. 25m? 네. 요거가 25m, 이게 25m인가? 뭐 그렇대요. 요 기준을 가지고 영상을 딱 돌려봤을 때 1초를 딱 돌려봤는데 이게 3개가 딱 지나갔다. 그럼 15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대략 하나당 25. 네. 이게 100km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또 상식이긴 한데, 상식이에요. 중력 가속도 G라고 하죠. 중력 가속도 G. 중력 가속도 G는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느냐인데, 중력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9.8m/s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1초에 속도가 9.8m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물건을 여기서 이렇게 딱 떨궈요. 그러면 1초에 9.8m씩 속도가 붙는 거야. 1초 후에는 9.8, 초속 9.8이 되는 거고, 2초면 얼마냐? 19.6이 되는 거고, 3초면 2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면 1, 2, 3초가 딱 되는 순간 내가 딱 뛰어내리고 1, 2, 3초가 되는 순간 시속 100km가 되는 거죠. 6초가 되는 순간 시속 200km가 되는 거고.
9초가 되는 순간 시속 300km가 되는 거고.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런 예. 기본적인 좀 상식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그 속력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력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력, 시속 몇 킬로다. 이거는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죠? 속력, 나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어. 어디로 달리고 있어?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는 스칼라인 거고,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면 그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북서쪽으로, 뭐 북동쪽으로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벡터의 표현 방법인데, 벡터의 표현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벡터의 표현 방법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 자, 화살표로 벡터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화살표의 그 끝머리 모양, 끝머리를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고, 화살표를 길게 그리면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화살표를 짧게 그리면 이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1cm를 화살표를 그렸다 그러면 얘는 초속 1m라고 보자는 거예요. 초속 1m. 1cm로 그리면. 그래서 내가 남서풍, 그러니까 남쪽 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을 표현하고 싶은데 초속이 5m다 그러면 이거 5배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이 시속은 5m, 초속 5m가 되겠구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평면 벡터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다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나중에 공간 벡터도 배우거든요. 화살표를 공간 위에다 갖다 놓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 갖다 놓으면 공간 벡터인 거고, 평면에다가만 표현을 하면 평면 벡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요렇게. 요 점을 시점, 시작점이라고 해서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점을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종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벡터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부르냐면 벡터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이용해서,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A 벡터, B 벡터, C 벡터, 뭐 집합 A, B, C 이렇게 나타내듯이 나타내주는데, 벡터를 매번 벡터라는 말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얘의 이름은 A이고 그것을 벡터로 표현을 해주려면 위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A 벡터는 이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 벡터는 B 벡터야, 이 벡터는 B 벡터야, 자, 이 벡터는 C 벡터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이름을 붙여줘도 되지만 시작점과 그 다음에 끝점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A, B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지금 이 화살표,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있는 이 화살표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크기는 A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약속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또는 AB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벡터의 크기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읽지 않고 벡터의 크기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벡터에서는. 그래서 화살표가 달려있는 것에 절대값이 붙으면 벡터의 크기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를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점을 갖고 여기 종점을 갖는 뭐 이런 벡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가 같아요. 방향도 같고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하냐면 같은 벡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같은 벡터다. 같은 벡터. 자, 같은 벡터는 뭐가 같아야 된다?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
자,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걸 같은 벡터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남소풍이 불 수도 있고 여기서 남소풍이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람의 이 세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같으면 여기서 부는 바람이나 여기서 부는 바람이나 사실 동일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 이건 같은 바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점, 끝점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 같은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때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자,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요. 자, 좀 참고적으로 자, 어떤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B 벡터하고 DC 벡터, A, B 벡터하고 DC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전부 다 같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같죠? 그래서 A 벡터하고 그 다음에 DC 벡터는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의 크기는 같은 거잖아요. 크기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AB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BC 벡터의 크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크기는 일반적으로 길이로 나타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벡터를 찾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줘야 될 거고요. 같은 벡터를 찾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형이 사실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삼각형 6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A, B, 그 다음에 C, D, E, F, 그 다음에 가운데가 O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자, A, B 벡터와 같은 벡터를 찾아보는 거죠. 자, A, B 벡터와 같은 벡터. 자, 이 벡터와 같은 벡터를 찾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있겠죠? 그래서 A, B 벡터와 같은 벡터는 F, O 벡터와 그 다음에 O, C 벡터, 그 다음에 E, D 벡터.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전부 다 같은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면 전부 다 무슨 벡터다? 같은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안 어렵죠? 이들이 어때? 지금 어려워? 네. 그냥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시계를 많이 쓰니까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가끔 하는 옛날부터 가끔 하던 게임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 게임을 한 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야, 12시로 질럿 3마리 보내. 12시로 마린 5마리 보내. 그러면 방향도 지정을 해줬고 거기에 가는 병력도 내가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벡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축구를 하다가도 야, 저기 내가 지금 중앙선에 서 있으면 야, 1시 방향으로 뛰어. 근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뛰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죽을 만큼 뛰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1시 방향으로 뛰어. 어떻게 뛰어? 슬슬 뛰어. 물론 약간 그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뭐 네가 뛸 수 있는 한 30% 정도로 뛰어. 슬슬 가. 뭐 보조를 맞춰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방향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달려가야 될지 크기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벡터를 표현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속도로 가라. 그럼 이 길이와 속도를 약속만 해놓는다면 충분히 화살표로 그 모든 걸,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쓴 거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자, 역벡터 또는 0벡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용어를 좀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역벡터는 뭐냐면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합니다. 자, 역벡터는 뭐라고요? 역벡터는 자, 이 벡터가 A 벡터면 이 벡터와 똑같은 크기를 갖지만 방향이 완전 반대인 벡터. 그래서 이거를 A 벡터의 역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벡터. 자, 역벡터라고 부르는데 그 역벡터를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A 벡터. 자,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을 해줘요. 나중에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처음에는 원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뭐 새로운 기호를 붙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나중에 벡터를 이론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가장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벡터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벡터는 자, 0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크기가 0인 벡터예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상관없고 크기가 0인 벡터. 근데 이 크기가 0인 벡터는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똑같아져야 0인 벡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벡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시점과 그 다음에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0벡터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0벡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있는 정육각형을 가지고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 벡터 같은 벡터는 이 벡터. 이 벡터와 역벡터를 찾아라. 이 벡터 역벡터고 이거도 역벡터고 이거도 역벡터고 이거도 역벡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는 이제 뭐 이게 처음 배우는 거라서 용어 정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46페이지에 1-1번, 1-2번, 2-1번, 2-2번 요 정도까지만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연산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벡터가 뭐냐?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다 벡터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어지간한 건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를 벡터의 첫 번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 이런 연산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써왔던 좌표 평면의 구조를 벡터로 설명을 하고 결국 벡터를 쓰는 의미까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는 아마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면 끝나게 될 거고요. 다다음 주 한 3주 후부터는 공간 도형을 들어가게 될 텐데 3월 초쯤까지 공간 도형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제는 2-2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프린트 안 받은 친구들은 프린트를 받아서 요거까지 숙제를 좀 해주세요. 답지. 프린트 안 받은 친구들은 답지까지 받아서 숙제 해오시고요. 답지 받았나? 이거 안 받았나 프린트? 안 받은 것 같은데. 너 아까 안 받았지? 뭐? 답지. 자, 수고들 하셨고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답지 없어? 여기 문제 하나 잘못된 거 있으니까 몇 번이 잘못됐더라? 요거 24번 잘못됐으니까 24번 빼고 푸세요.